오늘 진행을 맡은 신혜실의 주영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오늘 준비된 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김희석 감독님이시고요. 전여빈, 서영은, 이봉, 김태경 배우 함께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그 경민의 어머니로 나오셨던 그 서영아 배우가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참석을 못하셨고요. 오늘 못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아쉬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옆에 계신 그 김혜석 감독님부터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출한 김의석입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GV일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희 역을 맡았었던 전여빈입니다. 마지막 GV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임 선생님 역을 맡은 소영입니다. 만석이네요. 역시 행복합니다. 함께 마지막을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솜 역할을 맡았던 이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리역 맡은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정된 게 아니었는데. 네. 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마지막 GV로 알고 있고요. 오늘 그 흥행감사 GV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여러분의 GV를 진행을 하셨고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좀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그 테이블에서 뚝 떨어져요. 이게 좀 생각을 저는 오늘 이렇게 그 배우분들 네 분 모시고 이런 자리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뭐랄까요, 여기 계신 배우분들 모두에게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작품을 봤던 것 같고, 아 내가 유리였으면, 내가 뭐 한솔이었으면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질문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게 애초에 이제 구상했던 의도를 100% 완전히 채우기 힘든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작품은 그래도 내가 애초에 구상했던 거를 너무 까지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십니다. 아, 네. 애초에 구상했던 의도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어떤 수치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모호한 상태였고 그걸 만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었고 영화를 만들면서 계속 그걸 찾아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배우분들 같이 하면서 대화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캐릭터 그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현장에 가서 어떤 대화를 많이 하고 뭐 준비를 많이 해도 현장에 가면 또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배우분들이 그 연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새로운 면 또 이 배우분 여기 계신 배우분들 그 사람에 대한 모습 이거를 계속 발견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좀 수정해 가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의도라는 것은 물론 저는 확실해야 하지만 좀 적을수록 작을수록 좋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할 때 그 가변성이 굉장히 크니까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또 내가 알던 이 배우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왔던 이 배우가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면이 있구나, 다른 사람 내가 알던 것과 다른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걸 깨닫는 시간도 많았고 그래서 계속 수정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의도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달성한 바도 있겠지만 아직도 못 찾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의도들을 저는 제가 볼 때는 배우분들이 많이 채워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전여빈 배우부터 사실 이게 내가 원했던 연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완전히 다 얻어내기 위해서 무한정 재촬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 이게 또 영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느낌 어떠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팀 감독님을 믿고 있어요. 감독님이 선택해 주신 그 장면이 최고 최선의 장면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뽑아내 주신 거라고 믿고 있어서 영화의 영예로서는 저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뭔가 객관적으로 배우 전여빈 그리고 배우 전여빈으로서의 기량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내가 더 노력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유독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자유롭게 연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감독님께서 방목을 해주셔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했고요. 그리고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들 감독님이 이렇게 코멘트 주시는 것들도 자유롭게 수용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따로 좀 여쭤보고 싶은 장면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보는 정말 보통의 관객의 눈높이에 가장 맞는 역할이 저는 담임 선생님 역할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장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쥐어박는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 장면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좀 하셨는지. 네, 사실 그 장면에 앞서서 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좀 담임 선생님 좀 미친놈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 학생들이 이렇게 좀 뭔가 정서적으로 슬픔을 같이 느끼고 이런다기보다는 뭔가 이 사건을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무마하려는 게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의 어떤 기성 세대화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했고, 그 때리는 장면을 찍을 때도 계속 저만의 타당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영희를 바라보면서 저 역시도 그 지지 않으려고 정말 담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쥐어박는 장면도 되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체적으로 그 여빈 씨가 다치지 않게끔 공기 주머니 만들어서 챙겨가지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네, 저희가 어떤 부상자가 없게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제 많은 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 연기하고 한 번도 만족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은 촬영하고 영화제 갔다가 개봉하면서 오랫동안 다시 보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아쉬워 보이는 장면을 다시 찍으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못할 것 같아요. 막 그 아쉬움을 뭔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바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봉 배우를 처음 봤던 그 작품이 이제 우리 손자 베스트에서 예전 선생 김목도 빼고 그때 그 구교환 배우의 동생으로 나왔던가요. 거기서 보면은 그 어머니죠, 그 김소희 배우의 목을 조르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표정을 해보고 그때 너무 저는 생생하게 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도 보면은 그 후반부에 약간 자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약간은 되게 섬뜩한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그 장면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장면 그 연기하실 때 어떤 느낌이라던가. 그 장면 찍기 전에 계속 아파하고 뭔가 하지만 이겨내려는 그런 표정을 잘 보여줘야 한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연습을 했었고 찍을 때는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었고요. 특수 분장하고 합을 맞추는 장면이니까 빨리 오케이를 얻어내야겠다 하면서 집중했습니다. 네, 저도 뭐 현장에서 감독님만 믿고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오케이가 나도 모든 배우분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NG가 나도 우울하고 오케이가 나도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오케이 나면은 나를 포기한 것 같고 뭔가 NG 나면 내가 못해서 NG 난 것 같고 약간 이랬는데 감독님은 워낙 대화도 많이 시도를 하셨고 유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솔직하고 많은 대화를 저랑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했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감독님이 정말 아닌 거는 바로 잡아주시고 좋은 거는 정말 배우님 너무 좋았다 최고다라고 응원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현장에서 되게 하는 횟수 되게 좋았고 편안하고 감독님을 좀 신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태경 배우를 최근 작품이죠. 6월에 개봉했는 그 너와 극장에서 그래서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그 정가영 감독님 에피소드에 나와서 정말 되게 멋진 연기를 잘 봤는데요. 전 그 전에 그 올해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신기록 이라는 작품에서 연기를 너무 잘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랄까 뭐 이태경, 뭐 이봉, 전여빈, 서영 배우까지 다 지금 너무나 영화계에서 주목하는 배우분들이신데 그 신기록에서도 보면은 뭐랄까 조금 신경의 변화라 그럴까요? 좀 그런 게 좀 있는 캐릭터였고 이번 작품에서도 보면 나중에 조금 영애한테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뭐 비중이 아주 크게 뭐 나온 것과 무관하게 되게 이 작품 안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기하신 적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장편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단편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단편은 워낙 짧기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주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사실 뭐 조연 주연 굳이 구분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긴 영화에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를 거의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서 뭔가 제가 안 나오는 프레임 밖에 뭔가 삶에 대해서 그거를 좀 충실히 잘 살다가 그 씬에서 딱 등장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 공통적으로 감독님만 믿었다는 말씀을 꽤 많이 하시는데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이라 정신 좀 놓고 있었는데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운 좋게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운 좋게 이런 좋은 배우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살짝 멘붕이 와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소통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아까 얘기해주신 그 부분만 좀 수정하고 싶은데 비중이 적다 뭐 이런 것은 저희 영화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계셔주셨고 거의 같은 회차 나와서 같이 그 캐릭터로 계속 고민하시고 이 영화에 그러니까 뭐 학생 역할 하신 그 배우분들도 다 그렇고 같은 시간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연기 그 캐릭터에 대해서 다 고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는 그런 게 없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고 이게 뭔가 이게 좀 주제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상업 영화와 다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등급이 나뉘거나 차별점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수직 구조의 그런 형태가 아니고 다들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목표가 있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없길 바랬어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시간 소통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서영화 배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평소에 서영화 배우를 보면 뭐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이나 다른 작품에서 보면 한국의 뭐 이자벨 빅베르라고 해야 되나, 한국의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늘 이렇게 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발성부터 표정까지 그래서 뭐 캐스팅 하신 어떤 계기라던가 뭐 이후에 함께 하셨던 분들 저도 뭐 비슷하게 팬의 입장에서 여쭤본 거였고요. 너무 좋잖아요, 선배님 느낌이. 그래서 시나리오를 드렸고 놀랐던 점은 이게 뭔가 연기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분리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배님은 그런 것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이유를 갖고 감정을 만드시고 굉장히 감정적인 이유를 갖고 기술을 만드시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것이 굉장히 좀 도식화된 연기가 될 것 같으면 그걸 또 파괴하시고 그런 게 동시작용이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디렉션을 드리기에 뭔가 이 연기가 기준이 뭔가 못 미친다든가 뭐 이런 말씀을 전혀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모든 테이크가 다 오케이였고요. 그냥 그 느낌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영화의 방향에 맞는 그 어떤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감정적인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제 일이었고 그 말씀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디렉팅을 인상 깊었던 거는 디렉팅을 드릴 때 그러니까 저는 다 따로 개인 따로 말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선배님하고 대화를 할 때 앞에 연기하신 감정 때문에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근데 제가 막 얘기를 버벅이면서 하니까 뭐 이렇게 버벅이면서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냥 얘기하라고 지금 정확하게 듣고 있으니까 나는 이 감정이 지금 유지되는 것을 지키는 중이고 감독의 디렉션은 그것으로서 아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거를 더 정확하게 말해달라 이런 것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뭐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죠. 네. 사실 서영화 배우와 전여빈 배우가 이렇게 정말 팽팽하게 연기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올해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이렇게 진짜 뭐랄까 연기의 맛이야 될까 좀 그런 것들 되게 순수하게 좀 느꼈던 장면들이었는데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도 좀 적어주셨습니다. 네, 선배님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해주시면 그 연기에 사실 압도가 되어버려서 정신을 정말 차려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역시나 감독님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의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선배님께서도 제가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그 역할에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었어요. 많이 뭐 기술적인 부분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 이 마음이 동요가 돼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배님한테도 많이 의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호 배우님은 어떠신가요? 서영화 배우랑 저는 사실 경민 어머님으로 만나서 제가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 학교 선배님이세요. 선배님. 네. 그래서 선배님께 먼저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서 선배님 반갑습니다 인사드리니까 그래요. 학교가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한예종 연극원입니다. 몇 기? 11기입니다. 난 1기. 제가 90분 인사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경민 어머니로서 저는 항상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서현우 배우님은 사실 올해 독점에서 영화 속 조진웅 형사의 어떤 팀의 맏형 같은 그런 존재이셨고 어떻게 보면 올해 되게 영화를 제가 2번이나 뵈서 굉장히 약간 친숙한 느낌이 올해 약간 정리한 그러니까 이미 뭐 아직 3개월은 남았지만 정확히 질문이 뭐? 그냥 심상 떠오른 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작품을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였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또 작품을 여러 가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작업해서 여러분께 갑자기 마무리 멘트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고만 해서 이게 웃음이 나서 제가 말을 많이 못했는데요. 그 올해 그뭐 독전 그리고 뭐 제만의 소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친숙하게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독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독전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김주혁 배우 네. 그 음색하고 비슷해서 그 아. 후시노분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올해 좀 서인우 배우에 대한 어떤 기사라던가 이런 얘기 좀 많이 주변에서 접한 것 같아가지고 네. 반가워서 그냥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을 꺼냈습니다. 네. 오늘 또 좀 기억에 남는 게 오늘 김주혁 선배님 생일이세요. 돌아가신. 그래서 되게 좀 뜻깊은 날이거든요. 독전 얘기를 하다 보니 주혁 선배님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객석에서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 객석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각종 경민이 어머니에 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그 레스토랑 씬 자세히 보니까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설마 그거 경민이 몫으로 시켜놓은 건가 하는 그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면서 뭐 충분히 그렇게 집착하는 어머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면서 영희한테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괴롭히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냥 분풀이할 대상을 찾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본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걸 회피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 파스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메인 메뉴와 그 사이드. 근데 이제 약간 카메라 높이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수수께끼 푸는 영화는 아니니까 그렇게는 아니었고, 그리고 또 동시작용일 것 같아요. 죄책감에 대한 전가와 그 뭐 분풀이 뭐 동시작용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순히 그런 분풀이 뭐 이런 단어로 뭔가 단어화 시킬 수 없는 감정이지 않을까. 그 단어가 담기에 너무 큰 감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이 영희한테 경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예. 뭐 복합적인 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한 가지로 나눠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바로 그 뒤쪽 예, 두 번째.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전 영화 3번 봤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뒤편에 보면 그저 장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도 영문 제목이 애프터 마이 데스로 되는데 그거는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구상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영문 제목은 시나리오 끝 무렵에 애프터 데스라는 걸 그냥 적어놨었다가 영문 제목을 뭘로 할까요?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거를 제출했었는데 거기에 마이를 붙여주셨어요. 해외 배우사.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뭔가 의도가 더 한층 발전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하기로 했고요. 저 공간은 그 청담동에 있는 한강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뭐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 공간을 느낌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돌아다녔다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공간이 몇이 안 됐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공간은 사실 뭐 돈 내는 공간은 아니니까 협조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굴다리 같은 공간은 정말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다리나 굴다리 이런 거는 많이 찾으러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저 공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대가 많았었죠 사실. 저 옆에 사이드에 보면은 그 반사가 나서 그러니까 다 거울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촬영이 안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연출력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서 또 불구하고 선정한 그 장소죠. 왜냐하면 저는 저걸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장면 자체가 CCTV를 보는 느낌이지만 미묘하게 그 CCTV 레벨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주관적인 장면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남겨두고 싶었어요. CCTV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객관적인 장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아이레벨로 두면 잠깐 우리가 그 시간으로 같이 갔던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게 근데 그 다음 컷에 보면 그들이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게 CCTV였구나 라고 다시 인지하게 되는 식으로 그 구성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컷 순서대로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 반사가 주는 느낌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 기준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곡선이었으면 했고 이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곡선이 있었으면 했고 그리고 굴곡이 있었으면 했어요. 위아래로. 네, 그런 몇 가지 구조에 딱 맞는 장소였어요. 저도 저 공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희에게 영화 속에서 유일한 어떤 행복했던 기억, 순간 이런 생각도 들고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초현실적이면서 그 느낌이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럼 찾으신 공간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약간 미술 작업을 더한 건가요? 거의 그대로고요. 그 조명만 뺐어요. 그러니까 거기 원래 있는 조명만 다 뺀 거고 그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한 2시간 전에 가서 다 작업을 한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명은 바깥에서 세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여러 번 관람하실 정도로 관심 있는 팬분들이라면은 너무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어딘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청담역 청담나들 뭐지? 그 굴다리인데 거기 7호선이 뚝섬유원지에서 청담역으로 넘어오는 그 다리 바로 밑에 있는 굴다리예요.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남자분요. 첫째 장면으로 수화 장면 넣은 이유하고 촬영 순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요. 수화 장면을 넣은 이유요. 첫째 장면으로 넣은 이유. 뭐 드라마적인 이유보다 일단 처음에 첫 컷이 그 컷이 되면 그 소통 안 되는 거를 관객이 같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단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 캐릭터와 나와의 거리감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이 사건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 풀리는 지점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서도 안 보이고 뭐 이런 몇 가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건데 그 중에 한 가지였죠. 그래서 좀 그 거리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과연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가 좁힐 수 있는 거리인가, 뭐 삶과 죽음의 거리일 수도 있고 관계 그냥 타인하고 그 자신의 거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하면서 초반에 넣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첫 컷부터 혼란에 빠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촬영 순서는 거의 순서대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회차가 많지 않으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게 짜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 뭐 조금 얼그러진 부분도 있는데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얼그러진 부분이라는 것은 좀 꼬인 부분이라는 것은 굳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 빨리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엉키더라도 그렇게 구성을 했고, 최대한 이 큰 감정씬을 놓고 그거는 순서대로 가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그건 사실 중간에 바뀐 거예요. 촬영 초반에 진행을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다 시간표를 다 바꿨어요. 순서대로 가는 것으로. 네, 또 질문 근데 이번에는 배우분에 대한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여기 하얀 옷 입으신 안경 쓰시고. 이게 소설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소설 이방인 정도 내용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영어 중간에 이렇게 아니 참고하진 않았는데 되게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배우분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그 옆에 요즘에도 읽고 있어요. 다시 정말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저 이 영화를 두 번째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게 여배우분들 세 분인데 이게 교복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지금은 이제 성인이니까 교복 입을 그런 기억을 없잖아요. 근데 교복을 입고 이제 연기를 하는 그게 하면서 혹시 좀 학생 시절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모교 스타일의 교복이 뭐 지금 영화 나오는 그 교복하고 뭐 같은지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어린 네. 연기라는 네, 저는 그냥 영화 속의 영희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연관을 짓지 않고 그냥 그 속의 인물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모교랑 교복이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 근데 저는 계속 후드 입고 뭔가 그런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서 교복을 추울 때 패딩을 입는다거나 후드를 입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감독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처음에는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교복 입고 다 세팅하고 하니까 되게 정말 학교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고, 또 학생 개개인마다 학교에서도 각자의 개성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의 취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넥타이 매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넥타이 매는 걸 푸는 친구가 있고, 조끼 입는 친구, 안 입는 친구. 근데 다 성인분들이었는데 성인이 돼서도 그 취향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네, 즐거웠습니다. 또 뭐 질문해주신 부분 중에 약간 학창 시절에 뭐 나를 떠올리게 했던 뭐 그런 것까지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에 뭐 나를 떠올리게 하는 뭐. 네,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녔던 소품이 뭐였지? 생각해서 그루프 이런 거 계속 들고 다니고 꼬리립 같은 거 계속 들고 다니면서 써먹었어요. 막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감독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교복을 좀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일부러 불편한 교복을 좀 찾았어요. 여성 스태프들이 많았거든요, 준비할 때. 근데 좀 불편한 형태의 교복을 찾았고, 그게 어떤 억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뭐 기성세대는 뭐 씌워준 억압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했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겪었던 학창 시절에 보면 교복 안 입잖아요, 잘. 뭐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반에서도 드러났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씬마다 그게 정해놨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복이 뭐 50벌이면 50명 아니 뭐 25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뭐 18명은 뭐 치마 뭐 그다음에 위에는 무슨 색의 옷을 몇 명이 입고 있고 뭐 후드를 입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고 이거를 표로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씬마다 그거가 다 있어서 그걸 변형하는 것이 그 뭔가 씌워준 그 교복을 벗어나려고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약간 드러났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제대로 입고 있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완벽하게 착용하고 있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영희가 사는 집을 이렇게 찾아가서 할 때 그 여러 명 같은 경우는 정말 복장이 다양해서 그건 약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해서 찾아갔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것도 뭐 조금 했는데 그건 앞신과 연결이어서 제가 뭐 그 씬만 특별히 이렇게 뭐 의상을 바꾼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혹시 서현우 배우님은 학창 시절을 좀 떠올리신 기억은 없으신가요? 저는 평생 소원이 교복 입고 연기해보는 제가 22살 때부터 정확하게 연기 시작했는데 보통 20대 초반에 고등학생 역할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 역할을 했어요. 아니. 근데 게다가 저는 실제 제 고등학교는 교복이 없었어요. 사복 고등학교였고 그래서 정말 교복은 저랑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네, 감사합니다. 되게 여러 번 손 들어서 오늘 질문 못하고 갈까봐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저로서는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본 뭐라고 해야 되죠? 상업 영화랑 그 외의 영화의 구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영화를 제 발로 와서 본 처음이라서 저에게는 기억이 날 것 같고요.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이랑 서영화 배우, 전여빈 배우님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 영화 보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제 표현이 좀 러프할 수도 있는데 그 찝찝하다? 그러니까 뭔가 명쾌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막 실타래처럼 월급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도 처음부터 어차피 이게 답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 터졌고 사실 끝까지도 답을 주시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약간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영희라는 인물이 자기를 내던짐으로써 약간 이제 이렇게 스케이프고트가 되었고 이제 그 뒤에서야 저마다 찾아와서 영희에게 그래 나도 이런 잘못이 있어 나도 이래 뭐 이런 약간의 서로가 서로를 자꾸 이렇게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인물들을 대변을 다 캐릭터들이 하면서도 그래서 전부가 다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서 어느 하나에도 방점이 약간 없는 것 같이 그게 캐릭터마다 비중을 많이 두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저는 볼 때 감독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그러니까 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어느 하나한테 조금 더 목소리를 넣었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가장 어떤 캐릭터한테 많이 이입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더 간단한 건데 이게 저는 살면서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터졌는데 다 서로 다르게 보는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고 저도 경험을 해본 것 같은데 왜 하필 하고 많은 배경을 고를 수 있었음에도 가장 어리고 또 특이하게 여자들이 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감독님과도 이제 감독님이 나이가 고등학생과는 괴리감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저거를 택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이정옥 기전에 이제 2번부터 드리면 이렇게 짧은 시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답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딱 말씀드리면 되게 안전한 울타리 같이 보이는데 거기가 제일 사각지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듣고 계시죠? 네, 안전한 울타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켜주고 있어 같지만 제일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거기 그 안에
별거 없이 우리가 교육하는 대로 받아 먹을 거야 이 생각이 되게 오만한 생각일 것 같고 거기가 우리 지금 사회 나이가 들어서 겪는 사회 뭐 미니어처일 수도 있고 더 잔혹한 뭐 그 수직 구조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거는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그냥 무엇보다 그냥 제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제일 맞는 캐릭터 그리고 제일 맞는 인물들이 사는 공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장 이입을 했냐 이거는 뭐 사실 그냥 당연히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에서 뭐 부각되는 인물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뭐 영희나 경민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저는 처음 이제 영화를 장편 영화 만들어서 처음 이제 개봉을 하는 건데 리뷰나 이런 이제 반응들을 보면서 조금 놀란 것이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뒤에서 조망하는, 관망하는 느낌의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뭐 모든 캐릭터 다 제 모습이죠. 그냥 정말 비열한 인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저는 제 비열함을 다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그날은 이제 그렇게 쓰고 더 비열하게 쓰려고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한두 명 뭐 골라내라는 저한테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 골고루 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검은 옷 입으신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영화를 볼 때 뭔가 영화에서 항상 인물들의 성격이나 그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화가 계속 개연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까지 대화하는 소녀는 뭔가 그런 개연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친절한 설명을 한 것 같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는 왜 경민이랑 무슨 관계인데 갑자기 영희를 찾아가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아니면 뭐 다솜이가 왜 갑자기 영희 편에 이렇게 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하면 이게 현실이고 그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게 현실인데도 뭔가 영화에서 보니까 되게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랬던 게 영희는 제가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해하거나 손쓰거나 그 사연을 알 수 없이 그냥 쟤는 자살을 하고 싶어 했던 애고 경민이가 자살을 했고 경민이 전부터 영희도 자살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한테 연기하실 때 전여민 배우님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영희가 왜 자살을 하고 싶어 했을까에 대해 혹시 의문을 품지 않았는지 그리고 감독님도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저 까먹기 전에 제가 아까 대답을 정확하게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그걸 마지막으로 드리고 넘어가면 방점을 찍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 위에 계신 선생님이요. 네, 그 방점을 찍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의 방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이 사고가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정지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를 제가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찍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 찝찝함이 나와 있어야 뭔가 누군가의 개선의 여지나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어떤 의도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이런 문제를 왜 개인들이 이렇게 짊어져야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있었어요. 왜 이 문제를 개인들이 짊어지고 그 죄책감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왜 우리 사연이 이런가? 뭐 이런 거였고 그 얘기해 주신 거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그 시나리오를 서술하지 않거나 그 영화적인 문법으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 영화 전체가 뭔가 관조하는 느낌이 컸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짓거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 동시에 답을 드리는 건데 제가 뭔가 이 관계를 결정짓거나 이 인물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항상 그 거리감을 두고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에서 이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생활할 때도 타인의 표정을 보거나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의 기분이나 의중을 짐작할 뿐이지 알 수 없잖아요. 비슷한 거죠. 영희한테 계속 그 전날에 경민이가 이상했니? 그 표정이 어땠니?라고 물어봐야 백날 그 표정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그건 그 친구한테 죄책감만 일으키는 일이죠. 뭔가 그 의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거리감에 대한 것 때문에 그 관계에 손대고 싶지도 않았고 그 관계가 봤을 때 해석이 되는 아주 쉬운 관계가 아니었으면 했었어요. 같이 다니는데 뭔가 애증의 관계도 있고 이들끼리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들의 그 세상, 이들의 뭔가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것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몇 신 안에 그걸 담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렇게 영희는 대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어쩔 때는 선택이라고 이건 솔직한 심정인데요. 어쩔 때는 그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뭔가 그 사각의 범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지켜주지 못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커요. 네, 이 얘기도 뭐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그 전현민 배우에게도 하신 것 같은데. 영희의 감정. 그 사실 그 인간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감정의 카테고리인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이성적으로 아주 체계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희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물론 영화는 이미 끝났고 촬영도 끝났지만 영희를 아직 다 모르겠어요. 영희도 모르겠고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볼수록 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태로 더 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작이라 이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리고 싶은 어떤 인간상인데 뭐 앞으로도 저한테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백지의 부분이 그러니까 그려지지 않는 인간성의 어떤 백지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이방인 그 소설도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제가 발견하고 싶거나 좀 좋아하는 그 인간상이죠. 감독님 집이 여기서 끝내지 말고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네, 그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본 느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번 봤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담임 선생님한테 조금 이입을 해서 봤고, 두 번째는 이제 영희한테 이렇게 이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봤을 때는 저는 경민 어머니한테 약간 이입이 돼가지고 영화를 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조금 드문 경험이에요. 사실 한 영화를 뭐 이렇게 기자로서 본 다음에 2번 보는 일을 잘 없기 때문에 이 영화 그 감정들이 아직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게 있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아무튼 정말 올해 좋은 작품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고요. 아무튼 이태경 배우분부터 오늘 그 마지막 그 정리하는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촬영장 때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뭔가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가 이렇게 세상에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보는 게 되게 새삼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감동스러웠고요. 맨날
싶어서 울던 봄이 언니나 그리고 항상 감독님의 비타민이었던 서현우 오빠나 여빈 언니는 항상 저희가 수업할 때 항상 그 자리에 같이 있지 못했어요. 진짜 영희처럼. 그래서 항상 밖에 있었어야 됐고 항상 힘들어했어야 됐고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항상 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많은 추억이 없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너무 잘 나왔던 것 같고 너무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고 또 특히 김민석 감독님은 이제 영화 만들기 전부터 이제 흰 백지 상태에서 뭔가 한 자를 쓰기 전부터 그렇게 너무 저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 영화에 있었고 또 끝날 때까지도 우리는 끝나서 이제 편하게 쉬고 있을 때도 혼자서 계속 그 세계 안에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뭔가 마주할 때마다 조금 경건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화 좋아해 주시고 하는 게 감독님이 많이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자신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래서 다음 작품 하기에도 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태현 배우가 감독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너무너무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어서 되게 진심을 다해서 오디션에 임했고 캐스팅돼서 너무 기뻤고 그냥 매번 하던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끝나면 또 다른 작품을 만나고 싶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어느 감독님은 항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표정만 보고도 얘기 좀 하자 무슨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서울 독립영화제 뒷부리 자리에서 감독님께서 한 권의 시나리오가 배우에게 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또 대단한 인연이고 정말 소중한 일이다. 뭔가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맡을 역할, 나한테 딱 들어오는 역할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한 1년 정도, 1년 넘게 지났나요? 1년 정도 지났나요? 지금까지 오디션을 보거나 작품 촬영을 하면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되새겨요. 이 영화 촬영을 하면서 저희끼리 진짜 이 이후에 많이 성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방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자세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작품이었고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되니까 사실 조금 울컥합니다. 작지만 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영화를 보시고 느끼신 모든 것들이 그리고 느끼셨던 어떤 고민들 혹은 어떤 기분들 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소위 다양성 영화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진짜 에너지를 항상 받아서 이렇게 또 영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다들 앞으로 작업하는 거 또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쟁많은 소녀라는 영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니까 슬퍼질 것 같아요. 저희 스태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배우 친구들 그리고 감독님 한 명 한 명 그 사람이 사실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고 자기가 우주고 그러기 때문에 남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작업에서는 한 명 한 명이 너무 다 큰 거인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부끄러워지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는데 이렇게 영화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상영 2주 더 하니까 더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영화 이렇게 감격스러운 멘트들이 영화가 사실 근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또 이렇게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그냥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밝은 영화나 좋은 영화도 많으니까. 그런데 뭐 이런 영화도 하나쯤 뭐 그냥 한번 봐준다 이런 생각으로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혹시나 좀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 있는 배우분들 이제 물론 활동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좀 많이 이제 주목받고 이제 막 더 주목 많이 받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더 응원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잊어주시고 저는 잊어주시고 다음 작품을 또 이제 할 수 있는지 혼자 좀 본인 피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잊어주시고 우리 배우분들 위주로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